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00회 특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도 주셨는데 제가 몇 개만 좀 뽑아 뭘 왔었어요. 또 다 지난 걸 또 뽑아서. 그래도 얘기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늘 냉철한 분석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청기누설 100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의 등불을 계속 들어주는 좋은 방송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8292님 예. 글 주셨고요. 이것도 예. 한번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 100회 축하드립니다. 머털도사, 얼스무당 두 분께서 날카로운 분석과 쉬운 언어로 방송해 주셔서 전국을 맛있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넘어가면 대규모로 팬 콘서트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로 공개 방송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개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코로나 이제 그 끝나고 네. 다 풀리게 되면 공개 방송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고 오프라인하고 만나는 거는 정말 많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예, 정말 많이 달라요. 네. 한번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마스크 꼭 쓰시기 바라고. 방역 수칙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입에 붙어갖고. 네. 자, 국민의힘 경선 지금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투표율이 된다 그러고 서로 뭐 양 진영 지금 윤 캠프나 홍 후보 캠프나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유,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마 이번에 경선도 박빙이 되지 않을까. 아무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고 그 예전에 만약에 그 경선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누구 하나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박빙으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당신과 민심이 갈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예측을 못하죠. 그렇죠. 다만 속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말씀들, 바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그건 희망이고 그렇죠. 전망은 쉽게 하지를 할 못하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뭐 3일 뒤면 다 공개되는데요. 예, 뭐. 금요일이면 뭐 답이 그렇죠. 나오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합시다. 네. 그래서 당원 투표가 개시되는 것을 즈음해서 네. 경선 주자들이 마지막 출사표 호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유력 주자 2명의 마지막 호소문. 그래 나머지 4명 다 하긴 그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홍, 윤 네, 두 네. 캠프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어제 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제가 좀 쭉 보았더니 아주 재미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똑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 뭡니까? 아 이게 공통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네. 또 공통된 인식이 있더라. 어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재밌네요. 먼저 윤석열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에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흔들리던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으면 창의와 혁신이 만발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있고요. 네. 홍준- 흉내내신 거 맞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정권 탈환, 나라 정상화, G7 선진국 시대 건설 홍준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네. 여기 공통점 찾았어요? 좀 봤어요. 뭐가? 저도 뭐 놀랍네요. 그죠. 정상화가 들어있네요. 정상화라는 이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딴 거는 다 다른데 그렇죠. 요거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고로 싸우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뇌리에도 네. 교집합이 있다.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이니까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똑같네요. 자, 왜 그러면 두 후보는 똑같이 네. 정상화라는 단어를 쓸까? 이건 아주 소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문재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문재인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그 두 후보에게는 안티, 이 반을 어필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죠? 비정상이니까 이것을 그죠? 반대해서 정상화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 그건 정권 교체의 다른 표현, 뭐 이런 걸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고상하게 네.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정상의 방법이 뭔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임의 흔적 지우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연한 어떤 그 추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래인데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죠? 바로 뭐죠? 그건 어디냐면 서울시인데 아. 비정상을 말한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하.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박원순 서울시가 비정상이니까 정상의 기치를 들고 당선이 됐습니다. 어제 네. 바로 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어제 이제 그 서울시의 새 예산 편성안을 공개를 하면서 네. 오세훈 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 예산 832억, 네. TBS 예산 123억 이걸 삭감한 새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 문장을 또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이것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서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잖아요. 여기서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예.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 같은 경우가 전임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예산을 반으로 뚝 잘라버렸더라고요. 그잖아요. 엄청 깎았어요. 그러면 뚝 잘라버린 다음에 그럼 어떤 예산을 늘렸을까를 보니까 자신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안심소득, 그다음에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이런 사업 예산을 확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임 흔적을 지우고 나이 사업을 각인시키는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비정상의 정상화 이건 뭐 소박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다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알죠. 아들 부시 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예. 미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anything but 그렇죠. 클린턴 그렇죠. 클린턴 행정부 것이 아니면 다 된다. 클린턴만 빼면 다 된다. 돼. 그것만 아니면 돼. 된다. 이게 미국에서도 나왔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anything but이라고는 이 단어까지 거의 신조어처럼 이게 해서 ABC였어요. ABC. 그러니까. ABC. 예. anything but 클린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대통령제에서 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권 교체의 그림자. 그래서 소속 정당이 다른 정파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면 이전 정파의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뭐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전 권력을 비정상 권력으로 규정하면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정상화 과정으로 그러니까 묘사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다시 특별히 짚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죠? 이런 소박하고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 좀 더 엄밀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정 두 개를 봐야 된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네. 그걸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핵심이네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은 독존, 유아 독존, 유아 독존. 독존인데요. 어허. 한번 잘 봅시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구호처럼 남발했던 정권이 이미 있었어요. 혹시 어느 정권인지 아세요? 박근혜 때 아닌가요? 박근혜 정권 때 네, 박근혜 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엄청나게 썼어요. 계속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은 똑같은 한나라당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MB 그다음에 박근혜였으니까요. 이명박 정권을 이어받은 예. 그러니까 교체된 정권이 아니라 계승된 정권이었는데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는 표현을 되게 즐겨 썼어요. 네. 왜 그랬을까? 야, 여기서 잘 볼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 비정상. 그럼 여기서 한번 이걸 물어볼 필요 있어요. 정상이 뭐고 그럼 비정상이 뭔데? 뭐냐면 너무 낯익어서 쉬 넘어가 버리기 쉬운 이 단어에 사실 아주 끔찍한 독선이 깔려 있는데요. 아, 뭐죠? 무엇이 독선이냐? 무엇이 정상이냐? 그리고 정상 여부를 누가 판별하느냐? 아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거는 되게 끔찍한 얘기로 연계될 수가 있는 건데 정상과 비정상을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딱 나오네요. 그렇잖아요.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 비정상이 되는 내가 거예요. 정통이야. 네. 내가 아닌 건 다 이단이야. 네. 그잖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정통과 이단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버리세요. 네. 바꿔버리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나 우리는 정통이고 정통이 되고 그러면 너나 너.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단이 되고. 비정상, 이단. 네. 그 순간 정상과 비정상의 관계는 다름에 기초한 공존이 아니라 선악의 구도에서 나오는 척결 관계가 되어버려요. 아, 척결의 관계이다. 척결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유아독존 체제가 성립이 돼버리면 예.
너나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개과천선을 하면 살아남고 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벌이나 징벌을 받게 된다. 예. 바로 그거죠. 네. 이걸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 음흠.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쓰면서 네.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제가 볼 때는 사고 구조의 어떤 발단이 발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박근혜 정권은 왜 파멸을 맞았는가? 저는 이거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보는데요. 아하. 박근혜의 눈에는 이명박조차 정통에서 벗어난 족보를 알 수 없는 굴러온 돌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박근혜 본인은 박정희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통 보수의 적장자인데 적장자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족보를 알 수 없는 분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일정하게 정통에서 벗어나 있는 격가지라고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격가질 것이다. 그렇죠. 어허. 그러면서 일방통행식 국정이었다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박근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과정인 거예요. 이단과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다. 돌파하는 것이죠. 아하. 돌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부 비판이 나오잖아요. 내부에서의 비판은 어떻게 되냐면 정통성을 좀먹는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아주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유승민 네. 당시 원내 대표잖아요. 난리가 났죠. 원내대표 연설할 때. 그때의 어떤 그 박근혜 씨의 분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분노는 우리가 전에 했던 진정성. 진짜 분노했어요. 진정성 있는 분노였거든요. 정말 찐 절대로 분노, 찐 용서할 분노. 수 없는. 와. 배신의 정치. 기억이 나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공개된 정치 무대에서 썼어요. 거의 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적국도 아니고 다른 당도 아니고 자신의 당의 원내대표였는데 당시. 왜 그러겠어요? 대상을 비타협적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지를 수 있었던 거죠.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통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어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 예. 다른 여기- 건 암세포다. 암세포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정권은 무오류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었고 네. 이건 기본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협성은 덤으로 덧붙여지는 거죠. 그렇죠. 무오류성을 기본으로 하고 비타협성을 덤으로 하는 정권에서 신축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는 거죠. 네. 일순간에 부러져 버리는 거죠. 일가에 어떻게 돼? 와르르가 돼 버리는 거죠. 독존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네, 두 번째 함정. 아까 했던 징벌인데요. 징벌이 있다고요? 오세훈 시장의 정상화 방법으로서의 징벌은 돈줄 제기잖아요. 돈 뺏기, 돈줄, 밥줄 끊기. 이거잖아요. 네. 왜?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권력은 거기까지거든요. 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지금 하지만- 예산 짜는 거.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아니죠. 그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대통령이 되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더 많아져요. 많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네.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또 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네.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훼손된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법치만은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패 세력을 강력히 단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실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단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엄단을 이야기해요. 엄단. 네. 오세훈 시장은 돈줄을 죄지만 네. 이들은 목줄을 죄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 되니까요, 대통령은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음.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때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쳤어요. DJ 노무현 정부를 말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잃어버린 10년을 외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허기졌던 상태를 채우려고 폭식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비리가 남발했고 예. 그것이 무너지는 원인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이 수저를 들었다면 이들은 철퇴를 들게 되는 거예요. 폭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폭주를 하게 된다. 폭주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경선 분위기를 보면은요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치르고자 하는 선거는 미래 선거가 아니라 회고 선거로 가고 있고요. 퇴행으로 가고 있는 과거 선거. 과거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아 원점인 거예요. 네. 폭망한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구호,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후예들이 지금 운이하고 있는 거예요. 폭망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후예들이 다시 신원, 그죠? 복권을 하겠는 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취했던 박근혜 출당 조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것도 빽하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자, 자기 손으로 쳐낸 박근혜의 정치적 소생을 위해서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쳐낸 박근혜의 사고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그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두 유력 주자의 실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돌고 돌아 원점이다.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회고적이다. 말씀을 드려요. 야,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더 정도가 심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시는 말씀드린 거죠? 소박하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네, 있죠. 분명히 있지만. 정권 교체를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센 발언, 그렇죠. 비정상, 정적 레토릭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하나의 어떤 단초로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을 종합을 하면 통합하면 그 수준을 넘어선다. 그런 모습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오네요. 돌고 돌아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음. 자, 오늘도 선거를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또 우리 모털도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잠깐만. 오늘도 글을 줬는데요. 그잖아요 표현 많이 썼어요. 오늘은 라디오에서 많이 썼어요. 제가 듣고 있었는데 오면서 아,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한 큰일인데. 5번 정도 쓰신 것 아, 같아요. 5번밖에 안 썼어요? 앞에 특히 그 우리 아, 앞에 JB타임즈 할 때 네. 하여튼 JB타임즈 할 때 그 우리 저기 더마카가 있으면 항상 그잖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못 믿겠어 그렇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더마카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를 하시는 거는. 왜 또 분열을 책동하고 분열이 난리야. 아니고 왜 또. 더마카가 호응이나 이간질하고 있어, 지금.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맞장구를 덜 치니까 그잖아요 하시는 것 아, 같아요. 맞아. 맞장구는 덜 치는 것 같아. 아, 그거는 우리 박변이 훨씬 낫지. 저는 그거 그잖에 못하도록 맞장구 미리미리 빨리 치긴 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청기누설에서 그잖아요로 쓰는 건 무조건 박변 책임이야 그러면? 네. 그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고스트 김성원, 정환주님 등등 오늘도 그잖아요 많이 쓰셨다고 지금 글 주셨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말 그 어떤 습관 같은 거기도 하고 저는 되게 익숙해서 너무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착한 자꾸 어른들 있잖아. 그잖아요. 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슬리는지 알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듣는 사람들의 동의를 막 구하는 듯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버릇이 요즘 의식하고 있어요. 네. 좀 노력해 볼게요. 근데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자, 박원희님, 종배님의 분석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시사 방송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방송 듣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삐딱선의 길은 네. 어렵습니다. 락님, 홍준표 아무 정책 없는 듯 토론하는 거 보면 상대한테 좀 가르쳐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 아, 전 근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내공을 느낀 게 네. 유승민 후보가 질렀잖아요. 토론에서 저 경제 정책 갖고 딱 지르니까 막히잖아. 네.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 경제부총리 하시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계속 그래요. 야, 지금 저거는 받아치는 저건 기술이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 답을 못하면 아니면 본선가 잘할게요.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냐면 나의 그 경제적 어떤 그 얕은 지식을 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걸 초월하는 더 전체를 보는 자리고 예. 그거는 부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 잘하니까 너 전문성 있어 그냥 그거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예전에 지난 대선이나 홍준표 후보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 말하고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새는 간단하게 나가요. 네가 하세요. 본선에가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만 하는 모습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우울하면 네. 국힘 토론을 본다라고 말해서 저는 빵 터졌었는데.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공개 방송 이야기가 맞나요? 예, 안케 저희 말씀하니까 박호진님이 가자 청기누설 공개 방송 예. 위드 코로나 좀 그러니까. 더 좀 시행이 되면 한번 제작진하고 짜보겠습니다. 그러게 정말로 공개 네. 방송은 저도 좀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네. 김대균님은 공개 방송하게 되면 지방 순회도 해주세요라고. 아유 좋죠. 지방순회까지요. 네. 그러니까 요번 주는 뭐 이래서 뭐 광주에서 어허. 오고 다음 주 청기누설은 부산에서 오고. 그런데 일정이 되시나요? 네?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는 아닙니다, 분이라. 아닙니다. 해야죠. 필요하면 꼭 반드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리님 예산 삭감 그게 탄압이지라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럼요. 뭐 시정이기도 하지만 예. 결국은 지난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차이점을 예산에서 그 차이점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철되는 건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의회 시의원들이 대다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보통 예산 증액권은 편성 심의할 때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TBS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네. 가능하다라고 지금 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제작비 출연료를 거의 다 삭감을 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항목 100억이면 중에서. 없어져요. 아예. 여기에는 아주 재미나게 분석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거는 거의 안 건드리고 네. 출연료를 건드렸다. 그렇죠. 그것만 거의 대부분 삭감했다라는 거에는 정확히 이제 포석에 깔려 있는 건데 또 그거를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삭감하면 이거 방송 제작하지 말라는 못하는 거죠. 제작 프로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거는 앞으로의 게임은 증액 게임이다라는 걸 오세훈 시장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삭감해 놓으면 서울시 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증액하는데도 부담이 적죠. 그렇죠. 증액률이나 증액액이 상징성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거의 대부분을 깎아놓은 상태에서 증액을 하려고 하면 이 증액률과 부담스럽죠. 증액액이 엄청난 것으로 뭐 비춰지거든요. 100% 뭐 몇백 프로 이래 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제 했은 것 같아요. 바리케이드를 이미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회 권한입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피터 보헤미아님 부시 결국 악의 축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라고 아들 부시 당시 전쟁이 났었죠. 그럼요. 네. 내년에 서울시장도 잘 뽑아야겠네. 레몬트리 617님도 말씀하셨고요.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나 보네. SSG님. 또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최순실이 실제 대통령 한영진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정통은 소수고 네. 소수는 외롭죠. 그렇죠. 외롭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그러다 돼요. 보니까 최순실까지 가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속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자 법치 단죄 한마디로 사람 잡는 나라 만들겠다는 민초 추심님께서 말씀들 주셨고요. 요거 뭐 제가 오늘 홍카 성대모사 했지 않습니까? 네. 자주 하긴 하는데 네. 요령은 하나예요. 홍준표인데요 앞에 하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명박인 이승엽이네 이거는. 똑같다니까. 홍준표하고 이승엽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봐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정해. 완전 다르잖아요. 이승엽은 똑같아. 완전 다르잖아요. 홍준표 다시 해봐.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약간 굵게만 간 거잖아요. 지금. 이승엽인데요. 그러니 좀 그렇게 이승엽이라고요. 좀 다르긴 완전 하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면 이름을 밝히면 됩니다. 이름을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들어라. 그렇죠. 이름 먼저 말하면 그냥 그래서 좋다고 하고 지금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 딱 그거죠. 그러니까 영선님이 네. 나 아니면 비정상.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우리만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 이게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무튼 공개 방송을 고대를 하고 계시는데 네. 빨리 좀 위드 코로나가 돼서 그러니까 좀 모든 제한이 풀리는 아마 만약에 정부
예상대로만 된다면 내년 봄쯤에는 이제 다 풀린다는 다 거죠. 풀린다는 거죠. 2월쯤 되면 네. 다 풀릴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한번 봄맞이 신춘 공개 너무 방송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우리 촌철님들이 그잖아요도 좋다고 전혀 거슬리지 않다. 제가 좋아요라는 말을 쓰나요? 저도 뭐 말투가 있대요. 맞습니다라고 맞아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것도 듣기 싫다는 분도 있는데 네. 하여튼 유행어 될 거다. 그잖아요. 네. 좋아요. 유행어 될 것 같다. 이거 막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하게 스트레스. 하라.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제이비 우리 머털도사 하게 만약에 좀 제가 해주라. 막 썰 풀다가 갑자기 중간에 스톱되면 쓰면 그잖아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핑계거리 하나 생겼다. 공개 방송 장소 추억의 장충공 체육관 지금도 있죠. 이건 있죠. 너무 크지 않아? 거기 사람들을 다 모을 수가 있을까요? 상암 MBC와 광장이 넓죠. 차라리 여기 요 앞에도 바로 앞에도 좋고요. 네, 짤짤이쇼고 콜라보 할 때 이 짤짤이 멤버들이 저기 자리 깔고 뭐 별짓을 다 했더만. 부끄럽습니다. 예. 야, 상당히 나 부끄럽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가 벌써 7월이죠. 예, 여름입니다. 한여름 빨리 때 왔네. 왔는데 지금 겨울이 다 돼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예,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좀 볼만할 겁니다. 사법논단. 사법농단인데 내일은 김만배 그리고- 거의 마무리로 가는 것 같지 않아? 그 지금 배임죄 지금 했는데 저는 유동규가 몸통이던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합시다. 예, 내일 이래 되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영장 발부 여부 따라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중요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진단을 해. 사법농단에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손준성 검사가 오늘 출석하죠. 네, 그다음에 김홍 의원이 내일 출석. 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네.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